성장 속도를 보여주는 성장성 비율에 대해 배워보죠. 자, 기업의 규모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주로 총 자산과 매출액이 사용되죠. 성장성을 분석할 때 주의할 것은 회사별로 기본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. 똑같은 100% 성장이라도 매출 규모가 100억 원인 회사랑 매출 100억 원인 회사가 매출액을 2배로 200억 원 매출로 성장시키는 것. 같은 매출 규모 100% 성장이지만 원래 매출 규모가 1조 원이었던 회사가 매출 규모를 2조 원으로 올리는 게 같은 일일까요? 그 난이도가 훨씬 어렵겠죠. 기존 매출 규모가 작을수록 성장성 수치를 높이는 것, 즉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건 상대적으로 쉬울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출액 성장률이 A 회사, B 회사 똑같이 100%라고 해도 처음 매출액이 얼마였느냐, 출발점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매출액의 그 질적인 평가는 달라지는 것이죠. 1조 원 있던 회사가 처음 매출액이 100% 성장시키는 건 처음 매출액이 100억 원이었던 회사가 매출액을 200억 원으로 100% 성장시키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얘기죠. 그걸 확실하게 염두에 두시고 자, 시작합시다. 먼저 성장성 비율 중에 총자산 증가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. 이건 자산의 증가를 통해 그 회사의 성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. 자, 일단 총자산 증가율이란 총자산 증가율 어떻게 구합니까? 네. 단기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 총자산에서 전기 12월 31일 총자산을 뺍니다. 여기 뭐겠어요? 요게 총자산 증가액이죠. 전기 말 대비 단기 1년 동안 총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금액이죠. 자, 요 단기 1년 동안의 총자산 증가액을 기준 총자산 금액, 즉 전기말 총자산으로 나누면 이게 결국 뭐가 되겠어요? 전기말 총자산 대비 단기 1년 동안 총자산이 얼마만큼 증가했는가의 비율이 나오겠죠. 이게 바로 총자산 증가율이다라는 것이죠. 자, 기업에 투입되어 운영된 총자산이, 즉 총자산이 뭐예요? 기업의 경영에 사용되는 자원의 총 금액을 말하겠죠? 자, 그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총자산 증가율인 것이죠. 회사의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유동자산이 크게 증가합니다. 일반적으로. 따라서 총자산도 증가하겠죠. 또 다른 경우도 있죠. 막대한 설비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총자산은 증가합니다.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. 향후 3년간 무려 240조의 투자를 단행한다고 했습니다. 대부분의 그 삼성전자의 투자는 공장 건물, 설비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데 사용하겠죠. 막대한 설비 투자에 어마어마한 돈이 쓰이는 것입니다. 자, 제조기업의 경우 공장의 추가 건설로 인한 비유동자산의 증가, 비유동자산의 얘가 토지. 그냥 여러분 공장 생각하시면 돼요. 토지 위에 공장 건물이 들어서고 그 공장 건물 안에 기계장치가 들어가겠죠. 자, 이런 비유동자산의 증가로 총자산이 증가하겠죠. 자, 총자산 증가율이 증가했다.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어떤 자산이 증가한 것인지를 그 요인을, 그 질적 요인을
상세히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자, 이 총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, 그러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겠죠. 기계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돈이 필요한데, 이 돈은 은행에서, 즉 주주 이외이자로부터 빌릴 수도 있고, 기업 입장에서는 남이죠. 남에게 빌릴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은행에서 빌린 돈을 타인 자본이라고 합니다. 또는 주주한테 빌릴 수도 있죠. 주주는 회사와 한 몸뚱아리죠. 회사의 오너죠.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회사의 주인한테 빌린 거니까 자기 자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. 자, 주주에게 빌리지 않고 주주 이외이자에게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돈을 조달할 수도 있어요. 이익이 꾸준히 나는 기업이라면, 자, 이익 중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한 나머지 금액을 사내 유보이익이라고 그래요. 회계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표시합니다. 이 사내 유보이익으로 조달할 수도 있겠죠. 결국 이 총자산 증가를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, 이 투자 자금의 조달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. 주주에게 조달하는 것, 주주 아닌 자에게 조달하는 것, 그리고 이익잉여금으로 조달하는 것. 세 가지가 있죠. 자, 주의할 점은요. 이 총자산 성장률과 안정성 비율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. 만약 여러분 설비 투자 물론 좋은 일이죠. 하지만 그 투자 금액을 모두 부채로 조달했다면 안정성이 낮아지겠죠. 안정성이라는 게 뭡니까, 여러분? 뭐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막 증가하거나 이런 것이죠. 남한테 돈을 빌려오면 그 돈을 빌리는데 뭐가 따라요? 그렇죠. 이자를 줘야 되고, 그리고 갚기로 한 날 갚지 않으면 도산이 됩니다. 안정성이 떨어지겠죠, 아무래도. 여러분, 주주에게 빌린 돈은 만기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을 빌릴 때는 타인 자본의 조달은 물론 설비 투자에 쓰이는 거니까 회사가 성장하겠구나를 나타내기도 하지만, 동시에 그만큼 안정성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동시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. 자, 결국 이 재무 비율이라는 건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지만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돼요. 이 재무 비율의 구성 요소 여러 가지를 동시에 비교 분석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. 자, 다음은 매출액 증가율로 역시 기업의 성장성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. 자, 매출액 증가율은요, 영업활동의 성적을 결국 분석하는 것인데, 자, 매출액은 1년 동안 영업활동에 의해 판매한 제품 또는 상품 등의 총 금액이겠죠. 자, 그럼 매출액 증가율 어떻게 구합니까? 네, 단기 매출액에서 전기 매출액을 빼요. 이게 뭐겠습니까? 전기 매출액보다 단기에 얼마만큼 더 많이 팔았는지 그 증가 금액을 말하겠죠. 그걸 역시 기준 금액인 전기 매출액으로 나눕니다. 그게 바로 매출액 증가율이 되는 것이죠.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, 여러분. 자, 여러분들 뭐 수학 성적이 얼마만큼 증가했나? 고등학교 때 따져봤죠? 작년에 수학 성적이 뭐 80점이었어요. 근데 올해 열심히 노력해서 수학점 100점 받았어요. 그러면 수학 성적 증가는 얼마인가요? 그렇죠. 작년 80점 대비 수학 성적이 오른 건 80점에서 100점 올랐으니까 20점 오른 거죠. 그 수학 성적 증가 금액 20을 80으로 나눈 게, 즉 25%가 바로 수학 성적 증가율이 되는 것이죠. 뭐 그렇게 구하는 것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. 자, 이 매출액 증가율의 변동은 회사의 영업 활동이 전년도에 비해 얼마나 활발하게 더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겠죠. 다시 말해서 이 경쟁 기업보다 매출액 증가율이 높았다면 영업 활동을 경쟁 기업보다 더 잘했다.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?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경쟁 기업 대비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이겠죠. 이 매출액 증가율의 이면에 숨어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또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. 결국 경쟁 기업 대비 매출액이 증가했다. 매출액 증가율이 높아졌다. 그 얘기는 시장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얘기죠. 같은 시장을 두고 경쟁하는 기업이 경쟁 기업보다 더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경쟁 기업의 시장을 뺏어왔다는 얘기죠.